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은요, 그냥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선생님한테 연락받고 학교로 달려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 생생해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전반적으로 조금 느렸습니다. 언어치료, 놀이치료 다 해봤어요. 그래도 뭔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던 참이었죠.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눈치 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예요. 충분히 말로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먼저 터지는 건 눈물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지만 아이 마음은 그만큼 불안하고 긴장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피드백을 받을 때의 반응입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자고 하면 혹은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표정부터 굳고 기분이 상해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말대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처럼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작년 여름방학 전쯤부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바지 안에 손을 넣는 행동, 돌아다니는 행동들이 보였고 검사 결과 ADHD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을 시작했어요. 검사에서는 소아 우울과 불안 수치가 높게 나왔고 틱 증상도 함께 있었어요. 지금은 아토목세틴과 아리피프라졸을 함께 복용 중입니다. 최근에는 바지 안에 손 넣는 행동이 거의 사라졌고 선생님 허락하에 말랑이를 들고 다니며 스스로 조절해보는 중이었어요. 아이와 이야기 나눴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일이 터졌네요. 친구를 먼저 때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공격적인 성향은 전혀 없던 아이였기에 더 당황스럽고 솔직히 속상합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잘 이겨내왔다고 믿었는데 마치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이 아이는 활동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원 평가나 받아쓰기에서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무리 활동보다는 혼자 있는 걸 편안해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활동을 빨리 끝내면 시간이 붕 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불안정한 감각 행동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아토목 용량을 10mg 올렸고 의사 선생님과도 긴밀히 상의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도 사고도 에너지 조절도 한꺼번에 엉켜있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 눈물 말대꾸, 손 넣기 친구와의 충돌, 이 모든 것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 신호에 맞는 대안 행동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이겠죠. 우선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눈물이 나오는 건 나는 못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모르겠으면 파란 카드를 들어줘. 선생님이 바로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트리거에 앞서 예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도구를 아이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또한 수업 중 붕 뜨는 시간을 막기 위해 미리 완결형 활동지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미로 찾기 단어, 퍼즐, 5분짜리 색칠하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앵커 활동을 미리 정해두고 이거 3개 하면 스티커 하나처럼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란스럽거나 충동이 올라올 때를 대비해 공통 진정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탑이라고 손을 들어 멈추기, 숨을 3번 깊게 쉬기, 도움 요청 카드 들기. 이 루틴을 교실과 집에 같이 붙여두고 반복적으로 연습해두면 폭발하더라도 훨씬 빨리 진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다루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실수도 괜찮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해줘야 해요. 틀린 문제를 일부러 내는 게임도 좋고 오늘의 실수라는 기록장을 만들어 그날 실패했던 걸 아이가 직접 말하거나 녹음하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대꾸나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보기라는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어른이 말했을 때 그걸 내 말로 다시 말해볼래? 하고 아이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감정 조절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피드백이 오고 갔는지를 자기 말로 정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훈련이 됩니다. 불안과 울음은 결국 표현 방식의 문제니까요. 아이에게는 아직 표현할 언어가 부족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뇌의 발달이 덜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도구를 하나씩 함께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친구를 때리는 사건이 있었을 때는 무작정 훈육보다는 사실 감정 해결안의 3단계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민호가 내가 툭 쳤다고 했어.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림으로 보여줄래?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이가 직접 2가지 대안을 고르게 해주세요. 이 과정은 느리지만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마음이 지칠 때 억지로 미소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걸 해오셨어요. 약 조절, 행동치료, 감각 대체, 학교와의 협력.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그걸 다 해내셨고 그 아이는 그만큼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성장 중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오늘 밤 다시 천천히 방향을 잡고 작은 루틴 하나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의 감정 신호를 읽어주는 가장 가까운 내비게이션이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